여러분, 이런 적 있으셨죠? 마음은 분명 아니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입에서는 또다시 네, 괜찮아요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던 순간 몸은 이미 지쳐 있는데 늘 해오던 습관처럼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또 몰아세웠던 그 하루.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도대체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하지? 자책하며 눈물 삼켰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착한 사람, 배려 깊은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나 자신을 조금씩 깎아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단 한 문장. 이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감정을, 그리고 당신의 관계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 한마디는 싸우지 않고도, 상처 주지 않고도 나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싫은 말 한마디 못해 맨날 손해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장 하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경험담을 통해 정말 들으면서 소름 돋는 수준으로 자세히 그리고 진심 담아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상대 기분만 신경 쓰다가 정작 당신 마음은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도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이 더는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유독 착해서도 아니고 남보다 소심해서만도 아닙니다. 그 뿌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다양한 관계 안에서 조금씩 마음에 새겨진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싫다고 하면 혼날까 봐요. 어린 시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며 혼났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말 대답하지 마 라는 말로 제지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깨닫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혼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구나. 조용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하구나.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 싫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입이 굳어버리고 맙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넘기자. 괜히 어색해질까봐. 그렇게 매번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며 나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착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믿음.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게 각인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착해야 사랑받는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칭찬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건 대개 우리가 얌전히 있었을 때,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말을 잘 들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고 자기 뜻을 고집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돌아왔나요? 대부분 부정적인 말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기적이네. 그 정도도 못 참아. 넌 왜 그렇게 까다롭니? 이런 말들은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 나쁜 사람인가? 라는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싫다고 말하는 것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싫은 소리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사회적 분위기.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갈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대충 맞춰. 그냥 넘겨. 이런 말들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말은 하지 마라. 내 기분보다 전체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어떤 모임이나 조직 안에서도 나의 불편함보다는 타인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내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참자. 나만 참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그 자리를 넘기게 되죠.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틀. 그러나 그 참음은 결국 쌓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는 계속 당신에게 부탁만 합니다. 왜냐면 당신은 응이라고 늘 말하니까요. 직장 상사는 자꾸 당신에게만 일을 시킵니다. 왜냐면 당신은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니까요. 가족조차 당신을 뭐든 다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도 쉽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누구일까요? 당신입니다. 속은 썩고 있는데 겉으로는 늘 괜찮은 척 웃고 있어야 하니까요. 마음속에는 억울함, 분노, 지침이 가득 쌓여만 갑니다. 30대 회사원 정은 씨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32세 직장인입니다. 처음 입사할 땐 무조건 내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상사가 야근을 부탁하면 네. 후배가 맡은 일을 도와달라 하면 괜찮아. 내가 할게. 심지어는 연차까지 반납하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엔 주변 동료들이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은 씨는 팀 내 잡일 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정리, 자료 복사, 후배 챙기기까지 모두 그녀 몫이 되었고 결국 어느 날 정은 씨는 퇴근 후 집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정은 씨는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냥 다들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싫은 말 한마디 못했고 결국 제 몸과 마음만 망가졌어요. 50대 주부 김미화 씨는 두 아들을 둔 50대 어머니입니다. 가정에서는 늘 희생적인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뒷바라지, 시댁 모임 챙기기, 남편 뒷수발까지. 누군가가 도와달라면 늘 응,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건강이 나빠지자 그 모든 관계는 그녀를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엄마, 이것 좀 해줘요라 했고 남편은 왜 요즘 이렇게 불편하게 구냐? 며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아온 게 잘못인가 싶었어요. 김미화 씨는 이제야 조금씩 말합니다. 그건 어려워요. 이젠 제가 좀 쉬고 싶어요. 심리학으로 보는 거절 불안.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거절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성향을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낮거나 과거의 강한 거절의 트라우마를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맞춰야 내가 안전하다는 방식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관계 단절이라는 착각.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싫은 소리 한마디에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이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서로가 솔직하게 말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방법이고 상호 존중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 왜 나는 싫은 소리를 못할까? 라는 질문에서 멈추지 마세요.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나는 나의 감정을 이렇게까지 억눌러야 할까? 왜 나는 내 마음보다 타인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해왔는지를요. 그리고 그 외면이 나를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를요. 우리는 왜 싫은 소리를 못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 배경, 사회적 분위기, 반복된 관계 안에서 길들여진 표현하지 못한 감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불편함부터,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이 낯설지 않도록 연습하고 나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거죠. 바로 그 마법 같은 한 문장.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가 왜 그렇게 큰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말의 힘.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장은 겉보기엔 너무도 단순해 보입니다. 심지어 별 감흥 없이 지나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을 자신의 입으로 꺼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되는지 말이에요. 이 말에는 아주 깊고 정중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날카롭게 선을 긋지도 않지만 자신의 경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거절하는 말, 상대를 밀쳐내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하는 말. 오늘은 이 한 문장이 갖는 심리적 힘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감정과 정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다. 많은 분들이 거절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섭게 느낍니다. 거절은 무조건 관계를 해치고 분위기를 망치고 상대를 실망시키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 설정입니다. 그 점에서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말은 공격과 방어 사이에서 가장 균형 잡힌 중립지대입니다. 싫어요처럼 날카롭지 않지만 좋아요처럼 순응하지도 않죠.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감정의 신호를 정중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도구인 겁니다. 이 문장은 대화를 끊기보다는 이어지게 만들고 관계를 해치기보다는 다듬어 줍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 수진 씨는 주변에 친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유정이와는 거의 매주 만나 식사도 하고 서로의 연애 상담, 직장 스트레스까지 공유할 정도로 가까웠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요청과 수용의 구조였습니다. 약속 날짜는 늘 유정이가 정했고 장소도 유정이의 편한 곳으로. 수진 씨는 마음속으로 이번엔 내가 말해볼까 하다가도 막상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유정이가 요즘 스트레스 많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의견을 그냥 넘기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수진 씨는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유정이의 급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오늘 좀 급한 일 생겼어. 나와 줄 수 있어? 이때 수진 씨는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많이 피곤해서.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지만 놀랍게도 그 다음날 유정이의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어제는 미안. 요즘 너무 내가 의지했나 봐. 수진 씨는 말합니다. 처음 말했을 땐 무서웠어요. 이 우정이 끝날까 봐.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해졌어요. 팀장님의 야근 요청을 거절한 신입사원 진우 씨. 진우 씨는 입사한 지 6개월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늘 빠릿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들었고 동기들보다 일도 빨리 익혀 상사들의 기대도 컸죠. 하지만 그것이 점점 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는 그를 믿는다는 이유로 야근 업무를 점점 많이 맡겼고 심지어는 다른 팀의 보고서까지 부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진우 씨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신입이라는 위치에서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또다시 늦은 밤에 업무 지시를 하자 진우 씨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업무도 있어서요. 그 말 이후 팀장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몇 분 뒤엔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내 일정도 고려해야지. 다음에 이야기하자. 진우 씨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상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 경계를 지킨 날, 상대도 그 선을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의외로 심리학적으로도 상대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는 표현으로 분류됩니다. 조금이라는 부드러운 수식어가 있어 거절의 강도를 낮춰줍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은 단정이 아닌 가능성의 언어를 사용해 듣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줄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은 주체가 나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내 감정을 방어하면서도 타인을 고려하는 언어 기술인 셈이죠. 영진 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입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도 항상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번 모든 준비가 그녀의 몫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 선물 포장, 손님 맞이까지 한 번도 이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꺼냈을 때 돌아올 시어머니의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해 설 연휴를 앞두고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시누이랑 나눠서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정적이 흘렀지만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애 키우면서 힘들지. 그럼 그렇게 하자. 이후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시누이와도 역할을 분담해 조금은 여유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어 말하면 더욱 부드럽습니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는 한 문장으로도 충분하지만 상황에 따라 아래처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워요. 그런데 대신 이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이런 식의 이어 말하기는 거절이 단절이 아니라 대안의 제시, 소통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말하기 전 마음속 시뮬레이션부터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말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최악의 반응은 뭘까? 그 반응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 반응이 온다 해도 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두면 실제 말하는 순간의 긴장감이 훨씬 줄어들고 더 자연스럽게 나의 말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저 넘길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쌓이면 그것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균열이 되고 내 감정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나는 왜 늘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지? 나는 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지? 이것이 반복되면 감정은 안으로 침전되고 결국 마음의 병으로, 신체의 병으로, 관계의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감정이 쌓이면 결국 터집니다. 감정은 억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안에서 자라고 자란 감정은 결국 폭발 혹은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잘 웃고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필요 없어 라며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로 주저앉기도 하죠.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몸과 마음이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간 착한 직원 정화 씨. 정화 씨는 대형 서점에서 일하는 30대 후반의 직원이었습니다. 고객 응대부터 행사 기획, 동료들 빈자리까지 늘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왔고 모두가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피곤했고, 사실은 자주 울고 싶었고, 사실은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 중 복도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수면 부족, 극심한 탈수.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안 괜찮고 싶어요.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억누르다 보면 자신에 대한 신뢰도 무너집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 말하지?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나는 왜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자존감은 점점 깎여나가고 결국엔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관계는 오히려 더 왜곡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는 깊어지고 경계가 없으면 이용당하기 쉽고 감정이 억눌리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한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관계가 됩니다. 한 번의 폭발로 관계 전체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가정에서 천사 엄마로 살아온 혜경 씨. 혜경 씨는 5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시부모, 두 자녀까지 모두의 살림을 챙겨오며 늘 헌신이라는 단어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 누구도 그녀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당연하게 엄마에게 모든 걸 요구했고 남편은 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라며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혜경 씨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당황했지만 혜경 씨는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도 힘들다고 한 번쯤 말하고 싶었어요. 심리학적으로 본 감정 억압의 부작용.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감정 억제라 부릅니다. 이 억제는 단기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 불안, 신체화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게 되고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며 불필요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인생만 남게 되는 거죠. 말하지 않음이 오히려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름은 오해가 되고 오해는 거리감을 만듭니다. 처음엔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왜 나만 이래야 해? 라는 분노가 쌓입니다. 그 분노는 결국 상대방이 알 수 없는 단절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그들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건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연애 중이던 지윤 씨의 이별 이야기. 지윤 씨는 연애 중 늘 남자친구에게 맞추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데이트 장소, 시간, 대화 주제, 심지어는 먹고 싶은 음식까지 자신의 의견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혹시 싫어하면 어쩌지? 말하면 실망할까봐. 그래서 늘 좋아 보이는 여자친구로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넌 도대체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내가 사랑한 게 너인지 그냥 내 말에 맞춰준 건지 헷갈려. 지윤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내 감정을 버렸고 결국 진짜 나로서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요. 몸도 감정을 기억합니다. 감정 억압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의 찌꺼기를 몸에 담습니다. 이유 없는 두통, 만성 소화불량,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 가슴의 답답함, 자주 찾아오는 무기력과 피로. 이 모든 것들이 말하지 못한 감정에서 비롯된 신체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감정 표현을 억제하면서 장기적인 만성 통증이나 갱년기 증상이 심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바꿔야 합니다. 작은 표현이 나를 지킨다. 이 모든 고통의 시작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거절하지 못한 부탁, 싫다고 하지 못한 그 한순간. 그럼 그 고통을 멈추는 출발점도 단순합니다. 바로 작은 표현.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말은 마법처럼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확실히 내 감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으로만 쌓아두는 사람들, 그들이 겪는 고통은 다른 누구도 모를 만큼 깊고 무겁습니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기에 병원에 실려간 사람, 가족에게 외면당한 사람, 사랑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들에게 공통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한마디가 부족했다는 것.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있었다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조금 더 지켜보세요. 불편함을 참고 넘기기보다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내 감정을 표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관계는 예스보다 노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립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애써 외면하기도 하죠. 싫다는 말 한마디에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힘들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좋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관계를 지키는 일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관계란 내가 무너지면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존중되는 관계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단 하나. 내가 나를 지키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를 지키는 말이 오히려 관계를 살리고 어떻게 거절이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통로가 되는지 사례와 함께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거절이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정리해주는 일. 우리는 종종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정말 그렇게 쉽게 끝나는 관계였다면 애초에 거절 한 번에 무너질 정도로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다시 잡는 도구입니다. 말하지 않고 계속 맞춰주기만 하면 상대는 오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괜찮은 줄 알고 이 정도는 해줘도 되는 줄 알고 언제나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결국 그렇게 쌓인 오해는 작은 일에도 갈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너도 할 말이 있었구나 라고 말한 친구. 20대 후반의 지연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10년 넘게 친했던 친구 지연과 관계가 서서히 어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늘 지연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밤늦게 전화해 상담을 들어주고 지연의 가족사까지 함께 감당해주며 마치 언니 같은 역할을 자처했죠. 하지만 지연은 늘 받기만 했고 정작 지연의 고민에는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라며 넘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지연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리고 내가 내 얘긴 자꾸 넘기는 거 솔직히 좀 서운했어. 지연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 너도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말하지 않던 시절보다 말하기 시작한 시절이 훨씬 솔직하고 가까워졌던 거죠.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 경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계란 단순히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불편함이 있어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상대가 존중해 주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경계를 무시한다면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불편해하지 않고 기꺼이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 내 감정을 말하니까 더 가까워졌어요. 40대 중반의 부부 유경 씨와 상훈 씨. 결혼 15년 차에 들어선 이 부부는 어느 날 작은 계기로 큰 다툼을 겪었습니다. 상훈 씨는 평소 유경 씨에게 넌 늘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유경 씨는 그 말이 갈수록
강요처럼 들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유경 씨는 상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커. 하지만 내가 무조건 당신 편이 되면 나는 내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려. 나는 나 자신을 지키면서 당신 옆에 서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상훈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나를 생각해줬구나. 근데 나만 바라보게 강요했구나. 이 부부는 그날 이후 서로의 경계를 조심스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라는 말에 이젠 그래, 알겠어 라는 답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부가 된 거죠. 싫은 소리 하나 못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표면적으로 아무 갈등 없어 보이던 관계가 어느 날 뚝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표현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불편함을 말하지 않고 서운함을 숨기고 기분 나쁜 일에도 웃는 얼굴만 보여주다가 결국 폭발하거나 조용히 등을 돌리는 거죠. 관계는 말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침묵은 일시적인 평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직장 동료와의 미묘한 갈등, 표현하고 풀다. 지환 씨는 한 팀에서 3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 은수 씨와 갈등 아닌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사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지환 씨는 항상 일의 대부분을 도맡았고 은수 씨는 마감 전날까지 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환 씨는 내가 한마디 하면 팀 분위기 망치겠지라는 생각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점점 커졌고 결국 번아웃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식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은수 씨, 나 사실 업무 분담이 좀 불균형하다고 느꼈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 은수 씨는 잠시 정적을 가졌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맡기는 게 익숙해져서 무뎌졌던 것 같아. 앞으론 분담 좀 더 신경 쓸게. 지환 씨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팀의 소속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은 때때로 진짜 동료를 만들어줍니다. 표현은 관계를 흔드는 게 아니라 숨 쉴 구멍을 만드는 일. 모든 관계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서로가 숨 쉴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때론 서로 다른 입장을 마주볼 여유도 생깁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표현입니다. 특히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말처럼 부드럽지만 분명한 표현은 그 공간에 바람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없으면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서로 참고, 억누르고, 감정은 압축되고, 결국에는 한쪽이 터지면서 끝이 나게 되죠. 관계의 깊이는 예스의 개수보다 노를 어떻게 말하는가에 달려있다. 표면적인 평화는 예스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관계는 노라고 말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말이 오갈 수 있는 사이가 진짜로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걸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관계입니다. 나를 지키는 말은 결코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 덕분에 더 단단하고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만 하면서 이어가는 관계는 언젠가 한쪽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보다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한마디로 시작되는 진심 어린 소통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관계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실전 연습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싫은 말의 문장틀을 외워두세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입에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는 표현의 문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낯선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문장은 덜 떨리고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여유가 좀 없어서요. 고마운데 이번엔 패스할게요. 이번엔 다른 사람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성향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을 반복해서 입으로 외워두세요.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거울 앞에서라도 연습해보세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담돼서요. 이걸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상황에서 입이 얼어붙는 일이 줄어듭니다. 가벼운 거절부터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중요한 상황에서 거절을 하려 하면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 작은 부탁부터 연습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점심 메뉴 고를 때 오늘은 그거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어요. 택배기사님이 현관에 둘까요? 물을 때 아니요, 안쪽에 놔주세요. 편의점에서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물을 때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작은 거절을 자주 해보는 것이 나중에 더 큰 표현을 할 수 있는 연습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노출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스트레스 상황을 반복해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실제 불안 치료에도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거절할 때 대안을 함께 제시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입니다. 하지만 거절할 때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떠세요? 지금은 시간이 안 돼요. 대신 다음엔 제가 맡을게요. 이번엔 못 도와드리겠어요. 수정 쉽게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협의와 대화로 흐름이 바뀝니다. 관계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은 확실히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하기 연습으로 회식 스트레스를 벗어난 인영 씨. 30대 후반의 인영 씨는 회사 회식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시간도 가족과 보내고 싶은데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늘 억지로 참석했죠. 그러다 인영 씨는 어느 날부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말을 혼자 수십 번씩 중얼거리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이렇게 말했죠. 과장님, 오늘은 가족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번엔 꼭 참석할게요. 놀랍게도 과장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요. 다 그런 날 있죠. 다음에 봅시다. 인영 씨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내 거절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는구나라는 사실을요. 감정이 실리기 전에 미리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절을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는 대부분 이미 너무 불편해졌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참다가 불쑥 감정이 터지며 도대체 왜 맨날 나만 시켜요? 처럼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걸 피하려면 불편하다는 감정을 느낀 초기에 미리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계속하기엔 조금 부담돼요. 이번만 도와드리는 걸로 할게요. 다음엔 순번대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불쾌해지기 전에 미리 해두면 감정은 훨씬 덜 상하고 상대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오케이 주는 연습도 함께 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한 후에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하고 나서도 속으로 계속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했나? 괜히 기분 나빴을까? 내가 이기적인 사람 같았을까?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정중하게 말했고 내 마음을 지켰어. 상대의 감정보다 내 건강도 중요해. 내가 나를 돌보는 게 먼저야. 이런 자기 승인의 말들을 자주 되뇌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고객에게 처음 싫은 말을 해본 지훈 씨.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지훈 씨는 클라이언트의 수정 요청에 늘 무조건 응했습니다. 밤늦게 와도
주말에도 얘만 반복했죠. 하지만 어느 날 새벽 2시에 들어온 수정 메일에 답을 며칠 미뤘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정은 계약 범위 외 요청이셔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요하시면 견적 드리겠습니다. 그 후 클라이언트는 예상과 다르게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네, 견적 주세요. 그 순간 지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선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도 절대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요. 말을 꺼낸 사람부터 건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 감정을 입 밖에 꺼낸 사람부터 건강해집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한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은 덜 상하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면 상처가 썩어갑니다. 하지만 표현하면 그 상처는 비로소 치유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결국 모든 변화의 출발은 단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입에 익히고 작은 거절부터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거절 뒤에 오는 자책을 따뜻한 자기 승인으로 덮어주세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 그래서 더 단단한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